자,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하는 심층 취재 코너 뉴스 침투입니다. 오늘 침투 요원은 김장희 PD고요.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인데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 오고 계시고 이미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공간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태화강 대공원 일대 많이 가보셨죠. 그리고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참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입니다. 드디어 국가정원이 됐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요. 그렇다면 국가정원으로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품격과 경쟁력을 갖춰야 할지 오늘 이 시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돌아보면요. 국가정원 지정되기까지 어떤 시민들의 감동과 좀 함께했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길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태화강 국가정원은 그 태화교 북단에서부터 삼의교까지 예. 83만 5,452평방미터 정도의 규모고요. 6개 주제로 29개 정원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16년부터 태화강 국가정원을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다가 2017년도 대선 과정에서 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2018년 3월에 이르러 태화강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죠. 예. 그리고 1년 조금 지난 7월에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촉구 대회도 하고 서명운동도 해서 시민과 시청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러한 좋은 성과를 얻게 된 것이죠. 예. 10월 18일에 태화강 국가정원 공식 선포식이 있었는데 당시 사흘간 다녀간 방문객이 32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을에 참 가보기가 좋아요, 여기가. 네, 예. 맞습니다. 참 예쁘죠. 예. 많이들 다녀오셨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18일에 선포식과 함께 2019 태화강 정원 스토리 페어도 함께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가을 국화가 정말 만발을 해서 이 주말이면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정말 인산인해입니다. 이 어느덧 지정이 된 지 4개월. 지금 현재 태화강 국가정원은 어떤 모습인지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은 가을 국화가 한창입니다. 국화꽃도 향이 너무 향기롭고요. 지금 십리 대밭길도 걸어봤는데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만 있다가 지금 부모님 모시고 여기 공원에 나와봤는데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고 생소했는데 너무나 좋게 잘 돼 있네요. 부산서 왔는데요. 요 울산 친구가 꽃이 지 혼자 보기 아깝다고 부산 친구들하고 오늘 꼭 한번 나봐라 일요일 날 내가 안내로 할게 이래가지고 왔는데 오늘 너무너무 좋아해. 태화강 국가정원엔 초하류로 구성된 정원만 5만 제곱미터, 축구장 6개 크기에 이릅니다. 계절별로 코스모스, 국화 등 다양한 초하류가 심어지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유행인 핑크뮬리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핑크뮬리의 원산지는 미국입니다. 국적불명, 추처불명 아니면 이제 여러 개화종 이런 거를 심는다는 거는 우리 식물 생태계 교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상으로도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색도 문제지만 매년 초하류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태화강 수질 오염도 우려됩니다. 초하류를 가꾸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은 아름답다, 좋다라고만 생각하지만은 한꺼풀만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 초하류를 가꾸는 것도 그냥 가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화초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이나 탭이 아니면 비료도 줘야 되고. 그렇다면 방문객들은 불편함이 없을까요? 주차장이 좀 그래요. 한두 바퀴 돌았으니까 돌고 있다가 또 할 데 없어가지고 저 골목 어디 안쪽에 아파트 안쪽에 그렇게 대놓고 걸어왔어요. 태화강 국가정원의 주차장은 1,780면, 춘천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은 첫인상은 주차 전쟁입니다. 꽉 막힌 도로 때문에 어디가 정원인지 처음 온 사람은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주차 공간이 사실 관광버스는 몇백 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 태화강 국가공원 이 주변은 이미 포화 상태 더 늘릴 수가 없어요.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자전거, 전동일 등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랑 자전거 다니는 길이랑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사고에 좀 노출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용객이 많아지면 그만큼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작정 편의시설을 늘릴 수만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요. 이게 이 탐방객들한테 그런 편의시설을 제대로 공급하려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환경 오염을 훼손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인 거죠. 지난 10년간 울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태화강 대공원이 국가정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면서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하나씩 뜯어보지요. 주차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저도 울산 사람이고 지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래도 이게 가면 주차하기가 참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주로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농담이고요. 예. 네, 주말이나 휴일에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예.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다 이 주택가 이면에 주차를 하게 되고 인근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되고요. 또 주택가 이면 주차도 우리 울산 분들이야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고 주차를 네. 못해서 돌아가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는 조금 이 공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빨리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주차 문제는 뭐 편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심각한 게요. 안전과 침수 문제도 이거 큰 걱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현재 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이 태화뜰이라 그래서 농경지로 이용되던 곳이다 보니까 침수 예. 문제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침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2003년도에 매미 때 태풍 매미 때 침수가 된 적이 있고 예. 그다음에 2012년도에 산바 태풍 때도 침수가 된 적이 있었고요. 2016년도에 차바 때 예. 그때도 침수가 되었었죠. 그리고 지난 미탁 태풍 왔을 때도 10월 달에 침수가 우려돼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 침수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만이 국가정원이 정원으로서 유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자, 태화강 국가정원이 무료 입장이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뭐 안전상의 문제,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유료화 논의가 조금씩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나오고 같아요. 있죠. 예.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유료화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시행 과정에서 유료가 되어 있는 입장이고요. 울산시에서도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을 지금 주어놓고 있는데 내년 7월에 그 결과가 나온다 하죠. 예.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조심스럽게 4가지 정도의 유료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가 심리대숲 안에 있는 400m 정도 은하수 길이 있습니다. 연인들 사이에 아주 인기 있는 코스인데요. 네네. 그 발광 다이오드가 있어가지고 연인들의 사랑을 속삭이기에 좋다 그래서 그런 그 은하수 길을 유료화하는 방안. 아하. 그다음에 대나무 관광 열차를 만들어가지고 그 코스를 유료화하는 방안. 예. 또 하나는 특정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는 그런 방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2021년도에 완공인 오산대교 밑에 인도교가 있습니다. 아, 예. 폭이 한 3m 되고 길이가 389m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강화 투명 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태화강 밑바다를 볼 수 있게 만들어서 그 길을 유료화하는 방안. 그런 한 4가지 정도를 현재 시에서는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우에는 성인 8,000원, 어린이 4,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뭐 생각해 보면 멀리서 타지에서 국가정원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 뭐 8,000원, 4,000원 받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외지에서 멀리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는 이런 입장료를 받는 것은 괜찮은 방안 같은데 하지만 우리 울산 시민들 국가정원 참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점심 식사 후에 차 한잔 마시러 가고 이렇게 편하게 가는 시민들에게까지 이렇게 부과한다는 것은 좀 도리어 국가정원을 침체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울산 시민과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좀 구별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순천만 국가정원은 유료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개장한 이래 5년 연속 방문객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가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시사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순천만 정원이 인기 있는 이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돈을 내면서까지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울산시의 급선무인 과제도 이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정원에 걸맞는 품격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이 전문가들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2018년 제1회 울산 태화강 정원박람회가 국가정원의 염원을 품고 개최됐었는데요. 올해 드디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고 박람회 후 1년이 넘은 지금 정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해 초청된 한 외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물에는 이끼가 가득하고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올해 박람회 할 때도 예전에 만들어진 모습을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예전에 투자했던 그 작가 정원들의 작가분들을 직접 불러서 그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작업들이 먼저 우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원은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가 정원은 작품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임의로 수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국가정원이 되면서부터 달라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회성 행사와 관련된 3박 4일의 국가정원 박람회가 이제는 아니거든요. 1년 사시사철 국가정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원 선진국에선 박람회를 4월에서 11월까지 보통 6개월 이상 개최합니다. 작가들은 이 기간 동안 작품을 관리하고 변모시키는데요. 이와 비교하면 우리의 정원은 며칠 반짝 보여주는 수준에 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만의 특색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정말 대표하는 정원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것을 구경할 때 중심이 되는 소위 말해서 킬러 컨텐츠나 뭐 킬러 가든이라고 하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대표할 수 있는 정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대표하는 컨셉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조형물 또한 다소 생뚱맞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AR을 검색해서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좀 뭐 특색은 있어 보이나요? 솔직하게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와인이랑, 울산에 와인이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잔이랑? 네,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태화강 국가정원의 면적은 총 83만 5,452제곱미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정원이 단순히 이 면적 내에서만 잘 꾸민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국가정원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국가정원 가까이에 있는 주변의 건물들도 파사드 경관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그게 좀 더 확대된다면 이제 골목까지 들어가서 골목정원도 만들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동네 곳곳에 정원을 만드는 것을 골목정원이라고 합니다. 국가정원 맞은편 골목 집들마다 마당에 작은 정원을 꾸미고 상점벽에는 꽃으로 장식이 돼 있다면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 자체가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원 문화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이 정원 문화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참여해서 정원도 만들어 보고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받은 아름다움을 내 집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가져가는 것들이 결국 정원 문화가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 전역에 퍼지는 것이 됩니다.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격상된 태화강 국가정원. 국가라는 이름을 붙이는 정원답게 그 품격 또한 함께 높이는 것이 울산시에 남은 숙제입니다. 요즘 드론 활용한 그 항공 촬영들 많잖아요. 보면서 좀 든 생각은 인위적으로 그 공간 내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뭐 주택가, 골목까지 정원으로 좀 조성을 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참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그렇습니다. 해봤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지난 10월에 예. 올해 10월에 이제 정원 도시 재생에 시혜시 되다 해서 도시 정원 박람회를 하면서 개최한 적이 있고요. 예. 순천시에서도
골목 정원과 개인 정원과 마을 정원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지난 10월에 순천시 마을 정원 축제라는 것을 해서 개인 집의 정원이나 마을에서 만드는 골목 정원을 관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봄, 가을로는 오픈 가든 투어라 그래가지고 이러한 개인 집의 정원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에 기대를 거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울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잘 운영되면 그 연간 1,66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큰 수익인데요. 또 경제적 파급 효과로 향후 10년 동안 울산에는 8,998억 원, 또 울산 인근까지 합치면 1조 4천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울산 시민들이 어떻게 더 잘 가꾸냐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GDP의 8% 정도가 정원 산업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뉴스 침투 우리 김 PD가 맨날 미세먼지, 유해가스, 뭐 쓰레기 이런 거 쫓아다니다가 이번에는 좀 기분 좋게 취재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촬영 현장도 좀 즐거웠는데요. 예. 가을 국화 향기는 정말 실컷 맡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 둘러보다 보니까 나도 뭐 작은 꽃이라도 뭐 저도 아파트 살아서 정원은 못 만드는데요. 예. 작은 꽃이나 나무라도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러보다 보니까 뭐 작은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태화강 국가정원에 왔을 때 뭐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뭐 도구나 소품 같은 걸 파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정원 가꾸는 법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 모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교육해주는 종합적인 정원 지원센터가 이 국가정원에 함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 자, 시사본부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새로운 감각과 균형 잡힌 분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